제가 이제 최근에 스카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제 지인이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는데 옷 입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 한국에 와서 또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크게 이렇게 신경을 하고 쓰지 않고 사셨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 직업 상황 이런 데 맞게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스카프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이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장 심리학이라고 이런 이게 심리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 을 보여주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알게 됐는데 서점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절판이 된 거예요. 중고 서점에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이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패션 치료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어떤 분이냐면 제니퍼 바움가르트너.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내 자신을 잘 표현하고 싶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을 옷 입는 걸 가지고 이렇게 치유를 해주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다가 그 목차들 중에서 제가 되게 와닿는 목차가 있었는데 왜 그녀는 검정색 옷만 입을까? 일상에 지쳐 마음이 가라앉으며 겉모습도 침울해진다. 질끈 묶은 머리에 검은색, 회색, 짙은 갈색 등 무난한 색상의 지저분한 옷만 입게 된다. 실용성 외에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밑창 다른 신발을 신고 액세서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혹시 당신도 이런 모습인가? 따분하고 단조로운 옷차림은 무기력감의 표현이다. 아우, 안타깝죠. 우리가 매일 좀 가끔 보면은 똑같은 옷만 입은 지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되게 무기력해 보여. 이렇게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혹시 내가 매일같이 같은 옷만 입어서 누군가에게 그런 무기력감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옷이 저거밖에 없나? 내가 옷 한 벌 사주고 싶어. 이런 생각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약간 지치게 만드는 면이 없잖아 있대요. 근데 그게 본인도 많이 지쳐 있다는 거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속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계속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대충 입은 무채색의 의상은 당신의 얼굴에 활기를 앗아간다. 옷가게에서도 익숙한 옷만 고르게 되는가? 지금이야말로 스타일을 위한 긴급 수혈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옷을 멋스럽게 입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떤 내 생활에 조금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패션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몇 가지 패션 우울증이, 그러니까 본인이 패션 우울증에 빠져 있니?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진단지가 있대요. 매일 똑같은 옷만 입는가? 항상 비슷한 코디만 하는가? 옷장에 기본 아이템만 가득한가? 옷장에 검은색, 회색 또는 안전한 색상의 옷만 가득한가? 그리고 스타일과 색상이 무난한 구두만 갖고 있는가? 장신구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가? 이미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옷을 사게 되지 않은가? 또는 패션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가? 상황과 장소에 관계없이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가? 외출하려고 차려입어도 전혀 신이 나지 않는가?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신경회로가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뇌는 반복 행동이 익숙해져요. 반복 행동이 익숙해지는 게 좋게 말하면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그 행동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 말하면 그게 중독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뇌는 항상 신선한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같은 옷만 입는다, 옷을 지루하게 입는다, 검정 색깔 옷만 입는다. 자, 이런 분들 패션 우울증이 있다. 이 우울증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검정 색깔 옷만 입는 사람들한테 뭐 물어봐요. 너는 왜 옷을 이렇게 입어? 그러면 나는 검은색이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옷을 잘 못 입으니까 안전하게 입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화나 도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옷 입는 것만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삶의 전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태는 사실은 발전도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발전이 없다는 거는 무기력해 보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패션은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입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당연히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옷 입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활 패턴에서도 어떤 작은 변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는 사람들은 생활도 비슷하게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만 늘 지낸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생활 패턴을 하고 뭐 똑같은
그 음식을 고를 때도 똑같은 것만 먹고 뭐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같은 데만 가고 뭐 무언가 물건을 살 때도 같은 취향만 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옷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작은 거에서도 계속 변화를 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소소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가 변화라고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이 책에서는 그걸 옷 입는 걸로 변화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교육과 가는 사람이니까 교육학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관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관찰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실습 같은 걸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실습을 시킬 때 한 분씩 앞에 나와서 실습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교육생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실습을 할 때는 내 거 연습을 해요. 나도 다음에 실습을 해야 되니까 내 거 발표할 때 잘하려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실습을 하는 것도 봐야지 저분이 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잘했구나, 이런 거 못했구나, 이런 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만으로도 교육이 되는데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분이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 관찰만으로도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론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옷 입은 거 한번 보는 거예요. 또는 뭐 홍대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옷 입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옛날에 어떤 분이 그 현대백화점 그룹의 한섬이라고 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거예요. 그냥 배운대요. 젊은 친구들하고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에 계시니까 옷 입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대요. 그러니까 앱을 보래요, 저한테. 그래서 패션 브랜드의 앱을 여기다가 깔아놓고 여기에서 코디 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만 해도 충분히 학습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학습법을 우리가 모델링 또는 관찰 학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앱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백화점을 가보는 건데요. 백화점을 가서 예쁜 옷, 그 다음 옷을 예쁘게 입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은 좋은 게 뭐예요? 한번 입어볼 수 있잖아요. 입어보고 입어봤더니 이런 브랜드, 이런 디자인, 이런 색깔이 나한테 어울려. 그러니까 이런 팁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학습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인 삶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반복적인 일상이 편안함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자, 하지만 단조로움이 지나치면 지루함을 넘어서 우울증까지 유발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사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이분한테 상담을 받은 분, 사라는 자기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하나씩 시도를 해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내가 정체된 것 같아. 내가 너무 내 스스로에 좀 변화를 주고 싶어. 이럴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바로 스타일링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냥 믿게 되어 있어요. 아마 수잔 보일이라고 아실 텐데, 자, 수잔 보일은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요. 심사위원들의 그 약간의 비웃음. 그런데 그녀가 곧 노래를 하자마자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 저런 외모에서 노래가 될까?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비웃음 같은 것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 또는 우리가 멋진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옷장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조금 소개해 주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비예요. 자, 대비는 단색으로 주로 옷을 입는다. 그러면 눈에 확 띄는 어떤 액세서리를 조금 준비해 주는 게 괜찮대요. 근데 액세서리가 막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를 의미하기보다는 좀 포인트가 좀 세게 될 수 있는 거, 벨트, 신발 이런 것들도 액세서리가 될 수 있대요. 저도 신발을 조금 잘 이용을 하는데 벨트도 조금 활용을 하고요. 제가 제 사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허리띠 또는 보라 색깔 구두 또는 파란 색깔 구두, 이런 것들 포인트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분한 색깔하고 포인트가 되는 색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시즌마다 포인트가 되는 색상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포인트가 되는 색상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뭐 파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청록, 민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포인트가 되는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을 또 하나 이렇게 메이크업에 넣을 수도 있고 액세서리에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는 세 번째는 나만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스카프랑 신발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패턴에 맞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저는 주로 강의를 하죠. 옷이 다 정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캐주얼은 잘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구입을 할 때 왜 예뻐서 구입을 한 거, 색깔이 예뻐서 구입을 한 거 이런 거 이게 참 쓸모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정장만 구입을 해요. 그래서 또 주말에 입을 옷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말엔 어떻게 보면 딱 시즌별로 하나만 있으면 또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또 강의할 때 믹스 매치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저는 주로 삽니다. 동복이 필요가 없어요. 하복이 필요가 없어요. 춘추복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정장만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에 맞춰서 본인에게 맞는 옷만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책에서 추천하는 건 제대로 비워라. 마음에 안 드는 옷은 일단 버려야 된대요. 그래야 옷을 고를 때도 시간의 소비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장에 있는 옷을 침대에다가 쫙 깔아놓으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갖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그래서 딱 보고 어머 내가 이런 옷이 있었어? 그럼 이걸 그냥 안 입는 거는 버리거나 기부를 하거나. 자, 패션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은 옷을 단조롭게 입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가 봐요. 저도 이런 말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내 단조로움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 그게 옷장 정리부터 시작이 되고 또 작은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에서도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는 패션 우울증을 치료하는 옷장 정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